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인재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대 빅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분들을 모시고 올해 대학 합격 점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는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합격 점수를 예측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이 점들을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과 공유하면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데 스스로 큰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대학 라인을 구성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대학 라인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쓰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대학 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은 쓸 수는 없습니다. 재수할 생각이 없다면 이상과 현실에서 혼돈하는 것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률, 성적, 전형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인원의 변화입니다. 인원이 많이 뽑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겠고 5명 이하로 선발하는 학과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은 A학과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2022학년도로 갈수록 인원을 더 적게 뽑고 있습니다. 인원 외에 3년치의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상 성적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한 학과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내신 등급의 평균 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생활기록부의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표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학교와 전형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상 성적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고 내가 이런 학과를 지원할 때는 작년 성적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지원하실 때는 한 번 더 신중한 고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수 인원 선발 학과입니다. 5명 미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의 경우 작년 점수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3.0등급인데 작년에 3명을 뽑는 학과에서 3.0등급이 평균이다 라고 해도 나보다 성적이 좋은 3명만 들어와도 나는 작년 성적 기준이 안정이라고 판단해도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나의 생활기록부와 상관없는 교과 100% 전형에서 크게 나타나는데요. 교과 지원 시 매일매일 경쟁률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첫날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자신감 있게 지원한 친구들이 비교적 많을 것이고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이 낮은 학과인데 3명 정도만 선발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허수의 경쟁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소수 인원 선발학과는 어렵습니다. 농어촌 전형 혹은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대학 라인을 세울 때는 인원수를 적게 뽑는 전형이므로 안정 및 적정보다는 상향 지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원이 작은데 인기 학과가 있고 비인기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 허수의 경쟁률인지 실질 경쟁률인지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기준으로 한국외대 교과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가 뭐였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페르시아어이란 학과였습니다. 인기 학과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이 학과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측정된다는 것은 정말로 지원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보다는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상향으로 자신의 운을 믿고 지원한 학생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반면에 면접형, 한국외대 면접형 같은 경우는 21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이런 행정학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일반고 학생들과 외고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인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두 학과 모두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률의 변화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질수록 평균 등급도 낮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톨릭 대학교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사회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의 모집 인원은 7명이고 경쟁률은 18.4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등급은 2.9등급이었고요. 근데 2021년도의 경우 모집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경쟁률은 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0.68등급 이만큼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등급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표를 본다면 특목고가 다량으로 들어와서 성적이 이렇게 낮아졌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경쟁률과 모집 인원의 영향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경우도 인원의 변동은 비교적 없었으나 경쟁률의 차이가 굉장히 높아서 평균 등급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합격률이 비교적 높다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우선 철학과 4.3대 1 이렇게 4대 1부터 1.xx대까지 다양한데요.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그리고 예비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만약에 철학과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6명인데 지원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가 18번까지 빠졌다면 18 더하기 6은 24가 되겠죠. 즉 3명 빼고 전원이 합격되게 되었습니다. 요 표를 볼까요? 응용통번역학과 6명을 뽑는데 14명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예비번호가 7명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은 13명이 합격했다는 소린데 1명 빼고 전원 합격했다는 거죠. 프랑스, 러시아, 일본어, 한국어학과는 전원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과에 지원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적은 전형과 인기 학과를 피해서 지원했을 때는 내가 내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역시 경쟁률이 적은 전형이 보이고요. 빈틈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교와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시는 이 학교는 어디일까요? 서울권도 아니어서 비인기학과여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희대학교이며 2021학년도 고교 연계 전형이었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보는 방법은 경쟁률의 급격한 변화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다른 학과와 비교를 해보고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의 같은 학과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대학교 임상생명공학과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임상생명공학과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다소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같은 학교에서 다른 학과들의 경쟁률들을 보니까 유독 이렇게 임상생명공학이 11.33대 1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대학 레벨에서 비슷한 학과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생명시스템 학부를, 서과기에서는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화공생명공학과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든 생명 관련 학과에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경쟁률에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교과 임상생명공학이 경쟁률이 다소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번 연도 국민대학교 교과 임상생명공학의 경쟁률이 작년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엄청 높거나 엄청 낮은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피해야 할 학과와 도전해봐도 될 만한 학과들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의 경쟁률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작년의 경쟁률이 갑자기 또 높아진 학과들은 올해 다시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올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학과 경쟁률의 위험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전형의 변화입니다. 작년 대학별 합격 컷을 확인하시고 작년 경쟁률과 추가 합격률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전형의 변화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반영 방법이 다른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70%와 교과 30%를 KU 학교 추천에서 뽑았었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으로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형이 되어버렸죠. 또한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이번 연도 입결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 서류 70%가 들어간 입결을 확인하고 이번 연도에 지원하신다면 합격을 보장받으실 수 없겠죠.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재심은 면접이 있었고 최저가 없었으나 이번 연도의 경우는 몇 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재심인 면접이 없고 최저가 고교 연계와 네오 르네상스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이번 연도의 입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한 단계 높여놨습니다. 작년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을 함께 쓸 수 없었다면 이번 연도에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그리고 계열적 합평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서류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고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반대로 교과 60%와 서류 4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설되는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작년의 사례와 혹은 재작년의 사례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국대학교의 서류와 교과를 보는 방법과 이렇게 보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의 경우는 종합전형을 숙대 면접형과 서류형처럼 나눈다는 점도 인상적이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알고 계시고 이번 연도 예상 점수를 예상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의 2020년도 점수와 2021학년도의 점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1학년도의 점수를 보니까 정치외교학과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2.39인 정치외교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들이 이렇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는 1등급 친구들이 명지대로 몰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국영수4에서 국어 과목에서 잘 본 거 4개, 수학 과목에서 잘 본 거 4개, 영어 과목에서 잘 본 거 4개 이렇게 과목별로 잘 본 것 중에 골라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빅토리 입시랩 대학 분석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교과 환산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교과 환산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환산이 되었는지를 알고 비교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또한 내가 특정 몇 과목만 잘 보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대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지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최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국대 학교장처럼 10과목만 잘 보면 되는 학교가 있고 덕성여대처럼 수학을 못 봐서 3개 과목만 해야 되는 학교도 있으며 서경대처럼 잘 본 과목 위주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5개를 등급을 매기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거 35%, 가장 못 본 것 15%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다가 진로 선택 잘 본 것 2과목을 등급에서 1등급 위로 변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빅토리 입시랩에 들어가시게 되면 몇 과목만 망쳐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점수를 예측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내가 갈 대학의 인원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희대를 간다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를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갈 대학교의 인원 변화가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되었고 또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소수 인원 혹은 인원의 급격한 축소가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외대 같은 경우가 되겠죠. 면접형과 교과형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은 피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갈 대학의 경쟁률을 체크해보자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갑자기 낮아진다면 올해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작년에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올해는 다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형의 변화, 환산 점수, 유리한 교과 반영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마다 점수들마다 내가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몇 개를 맞았고 A의 몇 %가 우리 학교에서 주는지 그런 것들을 환산해 보았을 때 내가 보이는 점수보다 좋게 반영이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나의 환산 점수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런 전형의 변화 이 세 개가 성적의 변수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로 쳐놓은 게 있는데요. 이 별표는 말 그대로 학교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다면 과감히 도전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 상위권 대학교들의 수능 최저의 완화로 인해서 다소 대학교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빈틈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합격 등급을 유추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1대1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궁금증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